안녕하십니까.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12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 외세의 침략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입니다. 19세기 국내외 정세입니다. 19세기 국내는 세도 정치로 어려움이 있었고 삼정이 문란했습니다. 또 농민 봉기가 있었고 동학과 천주교의 확산으로 국내가 아주 혼란하였습니다. 국외에서는 이양선이 출몰했는데요. 이양선은 모양이 다른 선박, 즉 서양의 배를 의미합니다. 이 서양의 배들은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이 외국에 의하여 점령을 당한 것이라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죠. 또 북쪽에 있었던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개혁정치를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첫째, 인재를 등용한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안동 김씨 세도 김씨들을 축출하고 또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임진왜란 때 임시기구로 있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전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대전해통, 육전조례와 같은 법전을 편찬하고 또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던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이 경복궁 중건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원납전을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당백전을 발행하여 양반과 서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복궁을 짓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농민들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합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또 호포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호포라고 하는 것은 양반들이 조세를 면제를 받았는데요.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호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원을 철폐하게 되는데 서원은 조선 중기에 정부로부터 면세, 면역의 특권을 얻었던 곳이었죠. 자, 이러한 면세, 면역의 특권을 없애고 국가 재정으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은 개혁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왕권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흥선대원군의 목적이었죠. 자,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에 대하여 거부정책을 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된 원인은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자, 즉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하여 프랑스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와의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국민들의 여론이 나쁘게 흘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병인 박해가 그 계기가 되었던 거죠. 프랑스 신부들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신부들이 처형을 당하자 프랑스에서는 이를 구실 삼아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정족산성을 침략을 하게 되자 우리나라의 양헌수 장군이 격퇴를 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하고 또 양원수가 이를 물리치고 패각하는 프랑스군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해 가게 됩니다. 외규장각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프랑스가 약탈을 해 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의 상선이었는데요. 이 제너럴 셔먼호도 역시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했지만 당시에 이 평양에 있는 주민들이 이 제너럴 셔먼호를 갖다가 불을 질러서 불을 태우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자,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통상을 요구합니다. 자, 통상이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화를 내게 되고 이 통상수교 반대 의지가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미국이 우리를 치게 됩니다. 미국이 역시 강화도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재현이 강화도에서 미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9세기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되고 흥선대원군은 더욱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다가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친다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화해라는 얘기죠. 화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를 세워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갖다가 알리게 됐던 거죠. 자, 세월은 흘러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하야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다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고종의 나이가 20살이 되어서 이제 직접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1875년에 운요호라고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운요호라고 하는 것은 일본 배의 이름이었었는데 이 운요호라는 배를 일본이 끌고 와서 인천 앞바다에서 우리나라에게 대포를 쏘면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통상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무력적인 침략을 하게 되자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가 하면 먼저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자 청나라가 조선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부산, 원산, 인천 세 개의 항구를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외법권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있는 지역을 자기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일본의 법을 우리나라에서 적용받는 이런 것을 치외법권이라고 하는데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근대적인 최초의 조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했다. 즉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일본은 우위에 서서 우리나라의 좋은 이권을 차지해가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차례대로 수교를 하게 되는데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맺었던 조약은 미국과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바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라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조미수 통상조약이라는 얘기죠. 이 역시 강화도 조약처럼 불평등한 조약이었고요.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가져갑니다. 최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조선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을 때 다른 나라에게 특혜를 주면 미국에게도 똑같은 특혜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역시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치외법권을 차지하게 되고 또 거중 조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어서 미국에 이어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이런 많은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자, 이때쯤 우리나라에도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들을 우리는 개화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화파들도 초기에 개화파들이 있었어요. 초기에 개화파들은 박규수와 오경석이었습니다. 박규수와 오경석의 개화 정책을 이어받은 자들이 김옥균, 박용효, 김윤식, 자, 이런 인물들이 정권을 잡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정부의 개화 정책입니다. 우리가 외국과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도 이제 근대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근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통리기무아문에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가 되었던 거죠. 자, 이곳에서 먼저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별기군은 신식 군대였었어요. 일본식의 제도를 본따 만든 신식 군대였고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 왔고 또 신식 무기로 무장된 군대였었습니다. 또한 조선 정부에서는 외국의 문물을 배워오기 위하여 해외 시찰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일본에 파견된 해외 시찰단은 수신사, 조사 시찰단, 그 다음에 청나라에 파견된 해외 시찰단은 영선사였습니다. 미국에 파견된 시찰단들은 보빙사라고 해서 해외 문물을 수입하고자 시찰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위정척사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대립입니다. 개화파들은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위정척사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위정척사파에 가담했느냐 하면 유생들, 성리학자들이죠. 또 이들은 외국과 수교를 반대하고 성리학적인 질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통상을 반대하고 개항을 반대하고 개화정책을 반대하고 영남 만인소 사건을 일으킵니다.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것은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임금님에게 상소를 올려서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을 반대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모군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기군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별기군은 신식군대였고 또 예전에 있었던 구식군대가 있었어요. 신식군대, 별기군에 대하여 좋은 대우로 별기군을 우대하자 구식군대가 여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왜 구식군대와 신식군대를 차별하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봉기하였습니다.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흥선대원군이 납치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내려가고 민씨가 세력을 잡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이모군란의 결과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가 되었고 청나라는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되었고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이모군란으로 인하여 일본인 교관이 살해되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으로 파손이 되자 일본은 여기에 대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배상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제물포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조선 정부의 소극적인 개화 정책에 급진 개화파들이 반발했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건 개화파들은 청나라의 개화 정책을 추종하는 자들이고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의 개화 정책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급진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용식 이러한 인물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고 일본식으로 빨리빨리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사건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우정국 사건이었습니다. 우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체국을 설립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이제 축하연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우정국 사건으로 급진 개화파들이 정권을 장악하였어요. 그리고서 이들은 14개조의 정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14개조의 정강을 발표하고 조선 정부를 급진적으로 개화하고자 했지만 조선에 야심이 있었던 청나라가 개입함으로써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14개조의 정강이 발표되었다고 했는데 갑신정변 때 급진 개화파들이 주장했던 14개조의 정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개조 개혁. 첫째, 입헌 군주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금은 있지만 임금은 헌법에 의하여 통치를 하게 하는 거죠. 임금에게 모든 정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오늘날 우리가 일본이나 영국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조법을 시행을 하고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 자, 여기에 신분제도에 대한 평등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자. 이런 좋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신정변이 왜 실패했느냐? 자, 실패 이유는 민중들의 지지가 부족했다.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개혁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거죠. 또 잘 몰랐고요. 무지한 탓도 있었고, 또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에 의존해서 일본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일본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청나라가 개입하는 바람에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갑신정변의 결과, 이모군란에서도 청나라가 세력을 잡았고 갑신정변에서도 청나라가 조선의 우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한성조약이 맺어졌고 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텐진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 또 역시 조선은 아주 어려운 사건을 맞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문도라고 하는 섬, 이 섬을 갖다가 누가 점령을 하느냐면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을 합니다. 물론 조선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당시 러시아가 동양에 남하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세력을 막고자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 점령을 한 거죠. 물론 영국이 돌아가긴 했지만 당시 우리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영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야욕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열강의 각축에 조선이 끼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중립화하자, 어느 나라 쪽에도 속하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중립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검정고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대화 내용의 결과로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은 구식 군인들은 별기군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데다가 1년 넘게 급료를 받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는구나. 폭동을 일으킨 군인들은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었대요. 자, 무슨 사건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이모군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모군란의 결과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흥선대원군은 청에 납치되었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 제물포 조약이 맺어졌다. 민씨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4. 척합의를 세우고 통상수교를 거부하였다라고 있는데 아닌 것은 4번. 자, 척합의는 이모군란 그 전에 척합의가 세워졌던 거죠. 2번 문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바르게 고른 것은 경복궁 중건, 호포제 실시. 자, 기억과 니은이 맞네요. 자, 대마도 정벌, 수원 화성 축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경복궁 중건과 호포제 실시입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은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고 조선군이 문수산성, 정족산성에서 항전하여 프랑스를 물리치게 됩니다. 프랑스군이 퇴각하면서 외규장각, 의계 등 각종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을미사변, 2. 병인양요, 3. 아간파천, 4. 간도참변. 프랑스와의 전쟁은 병인양요입니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 치유회복권과 해안 측량권을 인정한 불평등한 조약,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부인하고 청의 간섭을 차단하려는 일본의 의도였다. 이후 부속 조약에서는 일본 수출입 상품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등이 허용되었다. 자, 우리나라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에 있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다음 5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사건은 청에 대한 4대 폐지, 문벌 폐지, 조세제도 개혁을 하였다.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다. 급진개합파가 일본의 의지에 정변을 일으켰다.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맺어졌다. 14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자, 이 사건은
1884년에 급진계합파들이 일으켰던 갑신정변이 정답입니다. 한국사 1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